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이상하게 높게 나온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저 역시 식단을 정말 잘 지킨 날이었는데도 공복 혈당이 높고 식후 혈당까지 유독 높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잔 영향으로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음에도 혈당이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이 혈당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당 관리에 확실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저는 보통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잠을 자는 편입니다. 아주 푹 잤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무난하게 하루를 보내는 정도의 수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보면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4시간 이하의 수면이 지속되면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 면역력 감소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당뇨인에게는 어떨까요? 잠을 적게 자는 것이 혈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8시간을 잤을 때와 4시간을 잤을 때 혈당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면 전에 조건을 최대한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잠자기 전 저녁 식단과 운동을 비슷하게 진행했고 취침 전 혈당도 가능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상 후 점심까지 공복을 유지하며 혈당 변화를 보았고 점심에 탄수화물을 먹어보았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탄수화물은 식빵 한 장으로 두 실험 모두 같은 제품, 같은 양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총 8시간 수면을 한 뒤 기상 후 혈당 변화를 확인하고 점심에 식빵을 먹고 혈당을 측정해봤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총 4시간 수면을 한 뒤 마찬가지로 기상 후 혈당 변화를 확인하고 점심에 식빵을 먹고 혈당 변화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혈당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시간 수면 후 혈당 변화입니다. 기상 후 혈당은 97이고 점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식빵을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2, 식후 1시간은 164, 식후 2시간은 141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52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4시간 수면 후 혈당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 후 혈당은 96이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혈당이 점차 상승하며 130이 넘도록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식빵을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33, 식후 1시간은 215, 식후 2시간은 173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82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두 실험의 혈당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8시간 수면 시에는 자는 동안 혈당 변동성이 크지 않았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또 기상 후 식빵을 먹기 전까지도 혈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4시간만 잤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는 동안의 혈당 변동성에도 차이가 보이고 기상 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식빵을 먹은 뒤 혈당을 비교해보면 4시간 수면을 했을 때가 혈당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즉, 잠을 적게 잤을 때는 이미 혈당이 올라가기 쉬운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이 더 빠르고 더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수면 부족은 혈당 관리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수면 부족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혈당 관리를 위해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잘 자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내분 비계가 정밀하게 조절되며 혈당과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해지면 신체는 이를 단순한 피로가 아닌 생리적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랑 호르몬이 분비되며 혈당 조절 시스템 자체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수면이 제한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교감신경계는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반대로 몸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은 위축됩니다. 이로 인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카테코라민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빠르게 분해해 혈당을 상승시키고 동시에 췌장의 베타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인슐린 분비를 억제합니다. 즉 혈당은 올라가는데 이를 조절할 인슐린은 충분히 나오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수면을 6일간 지속했을 뿐인데 교감신경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그 결과 인슐린 분비 반응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단순히 컨디션 문제를 넘어 췌장의 내분비 기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체지방에서 분비되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은 감소하고 위장에서 분비되어 허기를 유발하는 그렐린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뇌는 실제로 에너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심각한 에너지 부족 상태인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느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음식에 대한 강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로한 몸은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당분을 원하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인슐린 과다 분비가 반복됩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식욕 증가, 혈당 급등, 인슐린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당뇨인에게 깊은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혈당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면 전문가 주은영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잠 잘 자는 방법을 중심으로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숙면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 때는 어둡게 자야 합니다. 주은영 교수님은 수면 중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뇌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공간만큼은 가능한 한 완전히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 정도 불빛은 괜찮겠지 하면서 키보드나 마우스 조명을 켜둔 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깊이 잔 느낌이 없고 밤중에 자주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작은 불빛까지 모두 끄고 잠자리에 들었더니 중간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근육 운동은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은영 교수님은 불면증 치료와 깊은 잠을 위해 하체 근육을 중심으로 한 근력 운동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계단 오르기, 스쿼트, 덤벨 운동처럼 하체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생존 근육 운동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잠을 유지하는 힘 자체가 떨어져 자주 깨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당뇨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근육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스쿼트, 뒤꿈치 들기,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 꾸준히 해주셔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 때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주은영 교수님이 제안하는 또 하나의 숙면 조건은 실내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너무 따뜻한 환경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몸이 살짝 선선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온도에서 이불을 덮어 온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가장 좋다고 설명합니다. 온도가 적절히 내려가야 우리 몸도 이제 잘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고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면과 혈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